조합 또는 협회에 대한 회비예요. 조합 또는 협회에 대한 회비. 저희 회계사 세무사 합격하시면 회계사도 그 한국회계사회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한국세무사회 가입하셔야 돼요. 한국세무사회에 수습 끝나면 이제 개업을 하려면 해야 돼요.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꽤 비싸요. 등록했을 때 300만 원 내야 돼요. 300만 원. 처음에 그 세무사에 등록하려면 300을 내야 되고, 그리고 끝이냐? 아니에요. 매년 매출액의 0.025%가 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아직 개업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럼 내야 돼. 한 번 개업하면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개업 언젠가 이제 개업하기보다는 저도 처음에 이제 지인들과 차릴 지금 드림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동기들이 서서히 이제 친한 이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업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거기 저는 이제 함부로 거기를 출퇴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강의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실무도 계속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하고 싶은데도 정말 이제 가족 지인들 것만 해주고 이제 대부분 건 못 하는데, 그래도 실무를 계속 이제 접해야지 이게 세법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옆에서 그냥 어깨나면서 하는 정도인데요. 그래도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맘 편히 할 수 없는 게, 진짜 모르는 사람 회사 가면 저 강의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만 가야 되는데요. 또라이죠. 또라이요, 그건 또라이. 저, 저 3월달은 강의 풀로 차 있어서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뭐 채용을 안 하겠죠. 채용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많은 사람. 그래서 바쁠 때 도와주고, 아니면 제가 또 법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문 상담을 위해서 도움되고, 또 홍보 효과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러는데, 세무사회 저희 회비를 내야 돼요. 회비. 매년 매출액이 몇 퍼센트.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사도 내야 되고 세무사도 내야 돼요. 지금은 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나중에는 엄청 아깝대요. 저도 지금 개업까지는 안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 돈 나갈 때 엄청 아깝대요. 내가 이거 왜 줘야 되냐? 세무사회가 우리를 회수 중에 뭔데? 막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내야 돼요. 근데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회비, 그럼 법인이더라도 각종 법인이 어떤 건설회사다라고 한다면 상공회의소라는 어떤 조합협회에 돈을 내야 되고요. 어떤 또 건설공제 이런 데 돈을 내야 된대요. 그럼 그게 일단 순자산 감소시키죠. 사업 관련성이 있죠. 사업 관련성이 있잖아요. 세무사회를 위해서 그래 내는 거잖아요. 원칙은 송금이에요. 원칙, 송금. 근데 법은 엄격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 주무관청에 등록된, 요게 법인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일반 회비만 전액 송금돼요. 사업 관련성 있다라고 보고요. 순자산이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임의로 조직한 조합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요, 이게 업무 관련성 있는지 없는지 따질 수가 없잖아요.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해요. 송금 불산입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얘예요. 주무관청에 등록된. 저 함부로 등록 못해요. 어떤 요건을 잘 구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의로 조직한 협회 등에 지급한 회비는요, 사업 관련성 없다라는 가정하에 송금 불산입. 근데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는 당연히 사업 관련성 있을 것이다. 일반 회비, 전액 송금. 근데 이제 과거의 조문이 얘였어요. 일반 저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 회비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특별회비란 표현이 조문에 있었어요. 그럼 특별회비는 일반 회비의 개념을 아시면 좀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일반 회비 개념은요, 조합협회가 어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겹이 충당 등을 목적으로 어떤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세무사협회 아까 정관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다고요? 매출액의 0. 몇 프로. 그건 정상 회비예요. 근데 갑자기 세무사회가 어느 날 우리 변호사랑 싸워야 돼요. 돈을 특별히 거둘게요. 세무사 내실 분들은 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아니면 이번에 세무사회가요, 이전을 하는데요, 뭐 건물 새로 올리니까 돈 좀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돈 징수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특별회비. 그럼 그 특별회비는 예전에 지정기부금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삭제됐어요. 그럼 대원칙은 송금 불산입이에요. 사업 관련성이 없다라고 봐요. 특별회비는 사업 관련성 없다라고 봐요. 또는 과다 경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에요. 원칙은. 근데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가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막 나오긴 어려워요. 그런데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면 일정한 한도까지 송금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요, 저 조합협회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이런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문구가 전혀 없잖아요. 송금 물산입으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조문에는 얘만 나와 있다. 일반 회비, 주무관청에 등록한 일반 회비만 전액 송금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아예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아래쪽에 동그라미 13번 조문 볼게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여기가 중요하네요.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 회비 손비에 열거가 돼 있죠. 일반 회비만 나와 있죠. 특별 회비는 순금 불산입으로 해석하시고요. 괄호에 일반 회비는 뭐냐가 나와 있어요. 어떤 법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수 방식에 의하여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의하여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회비까지만 사업 관련성 있는 것으로 보아 손비에 해당한다라고 도출하셔야 된다.